열심히 준비하고 더 많이 알고 어떤 걸 할까라는 걸 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데려간 친구 중에 샤이니의 키가 기범이가 제가 2번 데려갔던 친구거든요. 기범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의사하는 동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 있는 태안이도 그렇고 여러분들 선배인데 이제 다 얘기했던 게 2가지만 부탁을 하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는 할까 말까 망설이면 무조건 해요. 내 발음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 표현을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무조건 해요. 갔다 와서 이불킥 하면서 할 걸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하라. 그래서 첫 번째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무조건 해야 돼. 오케이? 자, 다음. 올. 땡큐. 자, 그다음 2번째로는 오리엔테이션 하면 오리엔테이션 자료지 읽어본 사람? 아무도 안 읽어요. 거기 보면 제일 앞면에 나와 있지. 자기가 뭘 할지, 목표, 가서 뭘 하고 싶은지 좀 구체적으로 부모님도 같이 얘기를 좀 나눠하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같이 가는 선생님이 중간에 너희 목표로 했던 거 다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건데 꼭 목표와 그리고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꼭 해야 되는 거 그렇게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시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걱정이 많아지실 거예요. 네? 근데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듣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잘 준비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 저희 여러분 다 레벨 테스트 한 선생님이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딸 둘이 있는데 다 이렇게 캠프 갔다가 미국 유학 갔다가 지금 한 해는 일하고 있고 뉴욕에서 일하고 있고 한 해는 대학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똑같은 마음. 그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많이 얘기할 거니까 꼭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님 일단 같이 한 배를 탔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니까 잘 들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승원이야? 어머니는? 오실 거지? 그래. 승원이가 잠깐만 제가 승원이 이름만 좀 적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 인사부터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귀한 토요일에 바쁘실 텐데 먼 서울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몇 친구들 중에 굉장히 오고 싶지 않아 했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저희가 이곳까지 우리 친구들 다 오라고 해서 이 시간을 갖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지금 설문지도 받으셨고 했지만 이렇게 서면으로 적어주신 것들, 어머니 아버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홈스테이 배정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이렇게 직접 보고 우리 친구들하고 눈 맞추고 어떤 리액션을 하고 어떤 친구인지 어떤 성향을 가진 친구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조금 더 우리 친구들에게 맞는 홈스테이를 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안해요. 선생님 최대한 빠르고 경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빨리 끝나고 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조금 오기 싫었더라도 그 마음 좀 잘 붙잡아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보내드렸던 자료집을 기반으로 저희가 진행을 드릴 거고요. 혹시 아까 아까 많이 안 읽어보셨다고 저희 원서기는 막 다 써왔던데 그지? 네. 혹시 자 우리 친구들 먼저 화살을 제가 땡기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 2번 이상 읽어봤다.
누구냐? 너 너무 훌륭하다, 승우야. 승우야, 너 진짜 훌륭하다. 야, 훌륭하다. 자, 한 번은 그래도 제가 읽었습니다. 양심이 저기 있어서 그냥 받기만 하고 박아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번 읽었습니다. 없나요? 우리 저기 누구야? 미나, 원석이, 정우랑 승환이, 저기 누구야? 서영이도 그래요. 아이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구 혜원인가요? 누구 승환이? 승환이 어머니. 자리가 좀 협소해서 어머니랑 좀 이상가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혜원인가요? 혜원이는 그 앞쪽에 앉아주시고, 예. 잠시만요. 일단 저희 지금 오신 분들 착석이 되신 후에 이어서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네네, 감사합니다. 와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래도 한 번 읽어본 친구들은 좀 있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한 번이라도 읽었는데 한 번도 안 읽었다. 혹시 누구 자신 있게? 저는 뭐 별로 걱정도 되지 않고요. 뭐 가서 뭐 그냥 지내다 오면 되죠, 있나요? 뭐야, 읽은 것도 아니고 안 읽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네,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부모님들은 다 기본적으로 한 번은 다 읽으셨죠? 네, 그럼요.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안 읽어보고 하신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걱정이 덜 되신다는 얘기인 거죠. 예, 오히려 너무 걱정해서 막 이걸 나노로 막 현미경으로 보시고 13번씩 읽으시면서 이거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막 걱정을 하시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오실 거고요. 저희는 지금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출발이 1월 24일이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예요. 자료집을 읽어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요것만 잘 읽어보셔도 준비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친구들 직접 보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와주시는 분들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혹시 원석이 자신 있게 너 목적 적어온 거 좀 읽어줄 수 있어? 슈퍼를 떠나는 나의 목적. 어우, 훌륭한 거 아니야? 다 적어왔네. 읽어봐 주세요. 큰 목소리로. 뉴질랜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해외 문화 체험도 영어 말하기와 쓰기 실력 높이기 네. 외국에서 살아보기 좋은 경험 쌓기 영어로 말하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완전 훌륭하다. 혹시 또 저 질 수 없습니다. 저도 적어왔습니다. 있나요? 저도 없나요? 저희가 지금 17명이 학생 17명이 모여 있는데 와, 군계 일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숙제 낼게요. 1월 24일까지 모두 다 여기에 목적을 적어 오는데 구체적인 목적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적느냐? 단순히 뭐 당연히 영어 캠프니까 영어를 쓰러 가는 거지만 영어를 씀에 있어서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내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표현 5가지를 배워오겠다 라든지 아니면 뉴질랜드 친구 5명의 인스타그램 주소를 알아와서 내가 그 친구들하고 돌아온 다음에도 계속 연락을 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단어 10개를 내 걸 만들어서 오겠다 라든지 그런 좀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주고요.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혹시 부모님하고 한 달 이상 떨어져 본 적이 있는 사람? 현이 뭐 때문에 떨어졌어? 다른 캠프. 어땠어 그때 현아? 안 좋았던 것 같아? 어떤 게 안 좋았어? 애들이랑 그 호스트 애들이랑 성격이 안 맞았어? 그랬구나. 근데 한 번 더 가게 되는 거는 등 떠밀려 가는 거임? 아니면 어떤 거야? 등 떠밀려 가는 거예요. 맞아요. 자, 좋은 포인트입니다. 혹시 저는 정말 가기 싫은데 1월 달에 나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오빠들 소식도 챙겨야 되고 할 게 많은데 혹시 저는 등 떠밀려 가고 있으면 있나요? 괜찮아 얘들아. 사실대로 얘기해주세요. 없나요? 현이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요. 뭐 등 떠밀려서 가도 이렇게 좋은 등 떠밀림이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고 올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 목적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날 비행기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거예요. 알겠죠? 약속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제가 뭐 부모님 한 분 한 분 여쭤보면서 목적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혹시 우리 친구들하고 내가 왜 이번 1월에 큰 비용을 들여서 이 지금 세상도 어렵고 환율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 굳이 저번 뉴질랜드 땅까지 너희를 보낸다 이런 이유가 있다를 나눠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신 없으신가요? 유나 어머니 혹시 유나 어떤 거 좀 배워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유나는 네. 앞으로 혼자 유학을 가고 싶다고 아 해가지고 그래요? 연습 아 삼아 유학 연습 삼아 아주 훌륭한 저거죠.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신 분들? 그냥 단순히 5주 동안 내가 너희들 보내놓고 좀 편하게 쉬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그런 목적 없다. 없으신가요? 뭐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영어 배우고 또 이제 독립심 키우고 사실 좀 독립적인 주체가 되기가 어려운 요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한 달 이제 5주의 시간을 지내고 온다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큰 그런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진 않겠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1월 24일 전까지 앉으셔서 이런 거다, 이런 거 좀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꼭 좀 얘기를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발과 도착인데 사과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요일이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은 월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도착 예정일인 1월 27일도 토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날짜 숫자로 꼭 챙겨주시고 요일은 금요일과 목요일인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늘 다들 너무 먼 곳에서 열심히 일찍 와주셨지만 그날은 늦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후 1시 45분에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입니다. 저희가 대한항공을 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여객터미널 3층 4번 게이트 안인데 그 밑에 그림에 보시면 되어 있지만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번호가 게이트마다 있으세요. 그 안에 들어오시면 넓은 공간이 있고 저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시면 제가 그룹 수속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잘 와주셔야 되시고요. 혹시라도 1여객 터미널로 가시거나 그 안에 또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어디냐고 연락하시면 제가 또 친절히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간에 맞춰서 잘 와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제 도착은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그때는 오후 6시 5분 도착 예정이셔서 짐 찾고 나오는데 여유 있게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6시 반 정도까지만 공항에 도착하시면 우리 친구들 문제없이 만나실 거고요. 혹시라도 좀 늦으시거나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우리 친구들 잘 데리고 있다가 부모님 오시면 인계 드릴 예정이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항공권은 저희가 지금 그룹 자리를 다 잡고 있고 발권은 제가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1월 10일까지만 발권을 하면 돼가지고 1월 초 정도에 아마 제가 아니면 빠르면 12월 말 이 정도 해갖고 다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럼 금액 안내 드리고 할 거니까 그때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제 항공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붙여서 배정을 하기는 하는데 항공사가 임의로 그걸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뭐 비상구 옆자리라든지 아니면 복도라든지 창가 자리인지를 선호하시는 게 있으실 수 있지만 다 저희가 반영을 드릴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특히나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앉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으시면 저희가 언지를 해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출발 도착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보시면 뭐 인솔교사, 학부모, 학생, 현재 학교 이렇게 해서 서클이 나와 있죠.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분명히 성공적인 그런 캠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5페이지에 제일 위에 밑줄 친 부분을 미나가 한번 읽어줘 볼래? 스스로 그분. 스스로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출국.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몇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 옆에는 우리 선호가 한번 읽어줄까? 밑줄 친 부분만. 모든 문제는 제일 먼저 인솔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중.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캠프를 이제 시작한 그 순간부터 종료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이나 근심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걱정거리나 다 모두 우리 인솔 선생님들께 공유하고 말씀을 드려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여 선생님이니까 여학생들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남학생들 갑자기 잘 가지던 화장실이 물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일주일째 막 화장실을 못 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너가 준순이 준이니? 준이야. 너 어떻게 할래? 일주일 화장실이 안 가고 어떻게 할래? 참으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인솔 선생님 물론 좀 부끄럽잖아요. 남잔데 가오가 있지. 이렇게 선생님을 해봐 화장실이 안 가집니다. 이럴 수도 좀 그렇잖아. 그렇지만 얘기를 하면 다 해결책을 마련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어디가 아파요. 뭐 놀다가 부딪혀서 호스트 집에서 놀다가 딱 까는 것 같은데 혹은 친구랑 놀다가 실제로 지난 24년 1월에 갔던 친구였는데 친구랑 놀다가 이렇게 딱 넘어졌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뭐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금이 간 거예요. 실금이 갔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게 있거나 조금 힘든 게 있거나 그러면 절대 참지 말고 선생님한테 다 얘기를 해줘야 저희가 현지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 모든 문제든 캠프 중에 일어난 일은 99%가 현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려요. 다만 저희가 알 때 아시겠죠? 그래서 꼭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지금 아마 우리 분들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홈스테이일 겁니다. 과연 어떤 홈스테이에 배정이 될까? 이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굶기지는 않을까? 찬 데서 재우지는 않을까? 막 걱정이 많으실 건데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호스트 부모님은 어떤 친구가 오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승우야 혹시 어떤 학생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까? 좋은 학생. 그 좋은 학생 너무 이렇게 모호하잖아. 활발한 뭐 잘생긴 핵인싸 영어 잘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의 바른 학생이 오길 바라세요. 예의 바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 생각이 들겠죠. 내가 영어로 어떻게 해야 예의 바르게 행동이 되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저 영어 잘해서 누구야? 승환이지? 인사 잘하는 거. 인사 잘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혹시 자신 있게 우리 친구들 여기 영어 대부분 다 잘하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 영어 좀 잘해서 제가 영어로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있나요? 승환이 뭐 경쟁이 자 정호 얘기해봐. 식탁에 어. 젓가락 올려.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이런 거 더불어서 제가 그럼 질문을 좀 바꿔드릴게요. 혹시 식사를 차려주시면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잘 먹었습니다. 없나요? 정답입니다. 저게 다예요. 여러분들 영어로 예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딱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필요한 게 있으면 please, 고마우면 thank you, 미안하면 sorry. 끝입니다. 그것만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외국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까 제가 들어온 예를 들었지만 화장실 안 가다가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일주일치가 한꺼번에 나오면 화장실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막혔어요. 어떡하지? 준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래? 인솔 선생님 내일 만나야 되는데 내일까지 그러면 어떡하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상황을 인지하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나와. 호스트한테 가. 좀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하면서 호스트한테서 그러면 이제 얘기하시겠죠. 준이 왔죠? 막 이런 거 하시겠지. 그럼 호스트 손을 잡아. 데리고 보여드리면서 I'm sorry. 그렇게 하면 돼요. 끝이에요. I'm sorry 하면 끝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냐면 It's okay 그러실 거예요. 괜찮아. 뭐 don't worry. 무슨 바로 해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딱 그것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예의 바르게
잘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께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시고 현이처럼 대부분 다 아마 생소하실 텐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뉴질랜드는 정말로 안전한 곳입니다. 정말 안전한 곳이어서 같은 기간 한국에 있는 것보다 뉴질랜드에 있는 게 더 안전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따님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셔서 심지어 제가 상담할 때는 호스트 아버지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집을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아버님을 어디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대가족일 수도 있는데 오빠랑 뭐 동생이랑 종류별로 다 있는데 오빠는 죄송한데 좀 나가 있어 줄래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있으세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홈스테이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 학교의 재학생 과정이고 학교랑 연결되신 분들이고 하시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린 친구들도 있고 지금 뭐 4학년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뭐 2학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그래서 뭐 적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앞에서는 한없이 아기 같지만 또 나가서 부모님 없을 때는 굉장히 또 어른스럽게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믿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를 좀 믿어주시면 저희가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시지만 근 30년간 일을 해오고 있고요. 그만큼 노하우를 축적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실장 제 애가 3명 있는데 실장이면 실장님 딸 보내겠냐고. 그래서 좀 당연히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저희 회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계신 분들을 제가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 데리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 잘 돌봐주실 거니까요. 이렇게 좀 우리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 바른 생활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원석이는 그것도 해왔던 것 같은데, 그죠? 아, 원석이 진짜 훌륭합니다. 혹시 바른 생활 체크리스트를 오늘 처음 봤다. 아, 준이야, 그래. 제가 택배를 보내드린 지가 꽤 됐는데, 그죠? 택배에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게 종이까지 넣어서 보내드렸는데 그런 게 있었어? 같은 표정을 다 하고 계시네요. 근데 괜찮습니다. 오전에 이제 제가 미국 팀도 했는데 미국 팀은 이제 2주 반 있으면 나가는데 뉴질랜드 팀은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의 바르게 영어로 생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 좀 어린 친구들 승환이나 뭐 정우 요 정도 나이는 괜찮은데 승우나 이제 막 중학생들은 좀 민망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굿모닝 하고 Did you have a good day? 이런 거 하기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하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말했죠. 밥 잘 먹으면 땡큐. Thank you for the meal까지도 안 해도 돼요. Thank you. It was really good.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그 접시를 다 먹고 나서 싱크대에 갖다 넣어요. 그럼 호스트가 아마 충격받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착하지? 거기 막 이제 물을 틀어가지고 이게 한번 헹군 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데는 설거지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식기세척기를 쓰기 때문에 헹군 다음에 식기세척기에 딱 꽂으면 쓰러져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왔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다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고 일어나면 자기 자고 일어나는 거 다 정리하죠, 여러분. 그렇죠? 혹시 제가 지금 여러분 방에 방문을 하면 자신 있게 문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승우랑 정우, 야 나머지는 문이 안 열리는군요. 그래 준이도, 준수구나, 준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준비가 되면 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거라 요것도 우리가 출발하는 그날까지 꼭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준비물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포인트별로 좀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은 23kg 한 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무게를 꼭 지켜주셔야 되시고요. 여름이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게 출발할 때는 겨울이고 도착해서도 이제 한국 돌아올 때도 겨울이기 때문에 외투를 어떻게 하지가 있는데 외투 그냥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공항에서는 공항이 그렇게 춥지 않으세요. 그래서 수속을 마치고 두꺼운 외투는 가지고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여름 날씨가 25도 정도세요. 이제 점점 더 더워지는데 그거보다 막 심하게 덥지는 않아요. 근데 뉴질랜드가 뭐가 있냐면 자외선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공기가 깨끗하다 보니까 태양이 다이렉트로 와서 선크림을 굉장히 센 걸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자도 꼭 챙겨 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은 다른 인종이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자, 짐은 23kg짜리 하나. 사이즈는 상관없습니다. 이민 가방만 아니면 되는데 이민 가방도 사실 문제는 없는데 요즘은 기계로 다 보내기 때문에 가방이 너무 크면 기계 걸립니다. 그럼 사람한테 가서 해야 돼서 또 시간이 들기 때문에 24인치, 뭐 28인치 요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또 너무 큰 가방이면 우리 친구들이 그 가방을 직접 다 끌고 다녀야 되는데 체크인 하기 전까지는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가방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책가방을 꼭 보내주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필기구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칼이나 가위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꼭 가서 공작을 해야겠다. 그러면 수트케이스, 체크인 시키는 가방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들고 타는 가방은 꺼내서 체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꼭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가방에 넣어주시고요. 혹시 충전기나 뭐 보조 배터리를 보내시겠다? 그럼 들고 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옷은 여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름 옷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반팔과 반바지 그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학교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뭐 교복을 입거나 하지 않습니다. 일상복으로 하면 되는데 여학생들 너무 짧은 숏반바지를 입거나 민소매를 입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그거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속옷이랑 양말 이런 거는 일주일치를 빨래 없이 입을 수 있게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신발이나 이런 거는 운동화랑 뭐 슬리퍼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발가락만 끼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 크록스 이런 거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선크림 강력한 걸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혹시 뭐 아토피가 있거나 내 피부에 좀 상황이 있어서 로션이 필요하다? 로션 보내주시면 되시고 샴푸 이런 거는 안 보내주셔도 되시고 칫솔만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샴푸도 뭐 혹시 제가 쓰는 뭐 샴푸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보내주시되 잘 잠궈서 팩에 싸서 수화물에다 넣어주셔야 되십니다. 자, 그리고 수영복도 챙겨주셔야 되시고요. 수영복은 래시가드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편하게 수영모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물안경 쓰는 친구들은 물안경도 챙겨주시면 되시고요. 뭐 슬리퍼 이런 것들은 편하게 챙겨주시고 말씀드렸듯이 세면도구는 칫솔만 있으면 되는데 수건 뭐 여분으로 비상용으로 2장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고 수건 이런 거는 현지에 있는 거 다 쓰시면 되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 수건을 보통 이렇게 비치타올 같은 거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 수건 쓰면 돼 하고 호스트가 주셨는데 이 친구가 그거를 한 달 동안 그것만 써야 되는 거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금씩 닦고 말리고 조금씩 닦고 말리고 근데 아빠랑 전화하면서 아빠 수건이 자꾸 젖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 쓰고 다 썼으면 거기 넣고 새 거 받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거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뭐 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호스트들이 절대 여러분들을 학대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인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호스트한테 물어보기 좀 어려워요. 선생님 이거 수건을 하나 주셨는데 이걸 한 달 쓰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혹시 나는 사진을 정말 찍고 싶어서 너무너무 찍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은 디카를 보내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지만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또 안 됩니다. 저희가 핸드폰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사진을 원하시면 디카를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필름 카메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고가의 뭐 DSLR이나 옛날 NT 카메라 같은 거는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제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안경을 끈 친구들이
없죠. 안경 낀 친구들은 여분의 안경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현지에서 다시 맞추려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안경을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시고요. 손목시계 이런 것 보내주시면 되는데 스마트워치는 저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손목시계 챙겨주시고 상비약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선생님들께서 뭐 기본적인 약들은 다 챙겨가지만 우리 친구들 몫으로 뭐 두통약, 복통약, 해열제, 감기약, 후시딘, 밴드 정도는 챙겨주시고 특히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알약을 못 먹는 친구들은 가루약이나 물약으로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좀 멀미를 자주 한다, 멀미약도 좀 준비를 해주셔서 개별적으로 보내주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그 약을 어떤 식으로 복용하고 몇 번을 복용하는지를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약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교육을 해주시고 또는 메모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아침에 저는 엄마가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납니다. 한참 걸립니다. 이네요. 그래. 그래. 알람 시계를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람 시계 챙겨주시면 되시고요. 배터리는 제거를 하고 가방에 넣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가방에서 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챙겨주시고 비는 사실 거의 오는 일이 없고요. 비가 와도 우산을 잘 쓰는 문화가 아니긴 하지만 작은 접이식 가벼운 경량 우산 하나 정도는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마 제일 고민이 많으셨을 선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크게 세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호스트 가족 대표적으로 하나, 선생님 거 하나, 그리고 친구들 거 10에서 15개 정도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이제 호스트 부모님이 아니고 호스트 가족 선물은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실 거잖아요. 지금 뭐 그 집에 몇 명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모르는데 선물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다 대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옛날부터 계보가 쭉 있습니다. 처음에 옛날에는 하회탈 같은 전통 탈 세트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한쪽 벽면이 다 탈, 또 어떤 집에 가면 합죽선, 부채가 다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조금 더 인기를 끌었던 게 믹스 커피가 한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프렌치 카페, 맥심 뭐 이런 것들 프랑스의 풍미가 느껴진다면서 엄청 좋아하셨는데 그걸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100개 드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루라서 그리고 뉴질랜드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절대 음식 보내시면 안 돼요. 다 걸립니다. 다 걸리고 다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걸렸어서 이제 믹스 커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했던 것들이 뭐 수저 세트 아니면 뭐 한복 모양의 비누, 뭐 자개 명함집, 누비 컵받침 뭐 이런 것들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출근해서 문자로 사이트 하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랑 아무 상관없는 문화재단 그런데 사이트인데 거기 가면 이제 뭐 한국 전통적인 거 굉장히 많이 팔고 있거든요. 거기 제가 찾아보니까 민화 달력인데 그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한 18,000원인데 전통 민화의 달력처럼 쓸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캔들 세트라든지 아니면 뭐 문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한국적인 거 너무 비싸지 않은 3만 원 요 정도 선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선생님 거는 호스트 가족한테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민이 반으로 줄죠. 그분들이 서로 만나서 너도 그거 받아서 나도 그거 받았는데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해주시면 되시고 우리 친구들 거는 키링이나 뭐 여러 가지 색깔 나오는 펜 또는 마이쮸나 새콤달콤 또는 뭐 챕스틱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다이소에 가면은 좀 파는 것들 왜 그게 2,000원씩만 해도 10명이면 2만 원이에요. 그래서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렴한 것들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책갈피, 전통 문양 책갈피 이런 것도 괜찮고요. 10개에서 15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반에 뭐 한 20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명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한 반에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한국 친구도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주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잘해줬던 10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주면 되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이 준비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좀 마음이 너무 넘치셔서 뭐 홍삼이라든지 막 안동소주라든지 뭐 호롱등불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건 안 됩니다. 음식은 특히나 알러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홍삼 아무리 레드진생 설명드려도 이해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거 윷놀이 세트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공기라든지 대신에 그거 가져가면 윷놀이 어떻게 하는 건지 영어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공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아마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거는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준비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답변 드릴게요. 준비물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그 물병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챙겨주시면 챙겨주세요. 그거 챙겨주시고 모자도 꼭 챙겨주시고 뭐 팔 타는 거 걱정되시면 팔토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외선이 정말 강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남학생의 경우 수영복 사각 트렁크 수영복이 뭐 트렁크도 하셔도 되고 삼각으로 하셔도 되고 뭐 레시가를 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네, 네. 어떤 친구는 그냥 옷 입고 들어간 친구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외로 좀 되게 민감하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수모도 챙겨주시고 수모도 쓰는 데들이 있고 그냥 모자 써도 되는 데도 있고 그냥 들어가도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또 가면 없으면 사야 되니까 수모도 꼭 챙겨주시고 물안경 혹시 착용하는 친구 있으면 물안경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리고 보험을 들어서 가기 때문에 근데 뉴질랜드는 기본적으로 의료비가 다 공짜입니다. 대신에 엄청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뭐 상황이 생기면 병원을 가서 무조건 치료를 받을 거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보험이 그 만약에 뭐 이렇게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했으면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까지 커버가 되세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거 없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숨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은 저희가 현지에 도착해서 바로 걷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랬다가 돌아가는 날 여러분들한테 돌려줄 겁니다. 이 뉴스가 어떤 친구들에겐 청천벽력과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일 것 같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데려갔던 은지도 선생님 저 핸드폰 가져가시면 죽어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고 지금 대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핸드폰은 좀 아쉽지만 저희가 걷어서 관리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지도 와이파이가 다 되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으면 그냥 한국에 있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시차도 별로 얼마 안 납니다. 뉴질랜드는 4시간인가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말씀하시죠. 아니 우리 친구 우리 믿을 수 있다. 나랑만 연락할 거다. 저도 압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모든 친구가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형평성 때문이라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오해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만큼 와이파이가 빠른 곳이 없으세요. 인터넷이 빠른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인터넷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우리 친구가. 그래서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그 엄마한테 엄마 나 아침을 못 먹었어. 까지 보내고 늦잠을 잤거든요. 안 간 거예요. 그게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아침을 못 먹었으면 보신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 머릿속에서 상상이 막 어떻게 우리 아이를 아침도 안 먹이는데 보내서 해야 돼.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런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 우리 친구들 핸드폰 없으면 정말 불편할 것 같지만 막상 일주일 딱 지내보면 내가 왜 핸드폰에 그렇게 했었지? 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27일날 이제 우리 돌아갈 때 공항에서 다 돌려주는데 핸드폰 딱 받으면 그거 없이도 잘 놀고 얘기하던 친구들이 말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 DM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 DM 왜 보내는 거야?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니면 와이파이 찾아다니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귀한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 이제 그거 걱정하시죠. 연락이 잘 안 돼요. 연락은 호스트 부모님 연락처를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되시는데 자연스럽게 여기 뒤에 전화 관련 안내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홈스테이 배정이 완료가 되면 그때 이런 댁에 배정이 되었고 연락처는 여기입니다. 여기로 이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주시면 되십니다라고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주시면 되시는데 보통 저녁 시간쯤이라 외식을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핸드폰을 바로 안 가지고 계시나 그래서 연락이 바로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뒤에 해보시고 혹시 안 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날 다시 연락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잡아드리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서로 연락이 편한 시간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화를 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호스트 부모님이 전화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한국에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연이라는 학생인데 스팸 전화가 왔었던 거예요. 하필 딱 도착하고 다음날 낮에 우리 어머니한테 이 스팸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뒤에 내 자리가 같으면 저장된 번호로 뜬대요. 그래서 주연이 이름으로 전화가 떠서 받았더니 뭐 울면서 괴한이 나 죽이려고 해, 돈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라고 하는데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그럴 수가 없는데 저도 이제 어머니가 막 너무 당황해 하시니까 저도 당황해서 그랬는데 아니 근데 어머니 괴한이 영어로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간 친구였는데 어머니 그 스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고 싶으면 호스트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선생님한테 연락하거나 그냥 내일 다음날 학교 만났을 때 선생님한테 엄마한테 통화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전화는 최대한 짧게 그리고 주당 한 번 정도를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 막 매일 하시고 그러세요. 하셔도 되시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친구들이 현지에 온전히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게 좀 할애를 해주시고 반대로 전화를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하고 꼭 소통을 해주십시오. 미리 난 전화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막 오매불망 왜 전화 안 오지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제 국제 전화를 해야 되니까 현지 분들이 받으시면 나 영어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번호 01001 또는 00700 누르고 번호를 다 국가번호 넣고 제가 그대로 안내드린 대로 넣으신 다음에 헬로우 하면 알고 계셔도 아마 바꿔주실 거예요. 소리만 하고 있어도 오케이 하고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도 되시고 아니시면 누구즈 마더 아니면 파더 from Korea 그럼 바꿔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돈은 주당 100불 정도를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서 400불 정도면 충분합니다. 500불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에 가셔가지고 준비될 수 있는 권으로 꼭 10달러짜리로 안 해주셔도 되시고요. 400에서 500을 준비를 해주셔서 들고 타는 가방 제일 깊숙한 곳에 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넣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도착하셔서 그 다음날 거둘 겁니다. 저희가 공항에서 거두면 분실 위험도 있고 들고 들어가는 그 액수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착을 해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용돈은 액티비티나 이런 거 있을 때 선생님들이 일괄적으로 나눠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걸 쓰고 잔돈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게 멀리 뉴질랜드 가다 보니까 뭐 지인들, 친지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막 이렇게 용돈 찔러주시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 저희한테 낼 수 있게끔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부모님께서 이게 그래도 이 용돈은 내고 비상금 갖고 있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그러셔도 되는데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용돈은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트래블페이라고 해서 무슨 카드 이렇게 보내시는 거 하는 거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저희가 여름에 한번 해봤었는데 아이들이 핸드폰을 안 쓰다 보니까 이쪽에서 막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고 뭐 그런 좀 번거로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는 걸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으로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230볼트입니다. 230볼트이기 때문에 그 다이소에 가시면 요즘 여행용 멀티 아댑터 굉장히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챙겨서 보내주시면 근데 충전을 할 일은 뭐 크게 없습니다. 핸드폰을 제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꼭 준비를 안 해주셔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하나 보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보험, 뭐 핸드폰, 용돈, 전화 관련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신용카드를 보내주셔도 되시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우리 친구들 이름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샵에 가서 있으세요? 뭐 그러면 보내주셔도 무관하신데 권장을 드리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이제 분실 위험도 있고 거기서 잃어버리면 또 누가 확 긁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 용돈은 저희가 과소비를 지양을 할 겁니다. 과소비는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갔는데 내가 평소에 너무 사고 싶었던 뭔가가 있어. 거기서 막 안 사준다고 들어눕고 굴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일단은 200 좀 비싸다 200불이 넘어가는 거다 그러면 부모님들께 허락을 맡을 겁니다. 허락을 맡고 부모님들께서 그건 그냥 사라고 해주세요 하면 사고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면 선생님이 복원하고 있다가 돌아갈 때 돌려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잔돈은 마음대로 써도 돼요? 잔돈 마음대로 써도 돼요. 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어떤 친구들 그 잔돈이 생기면 그걸 다 버리고 와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잔돈을 근데 잔돈은 환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제가 그래서 뭐 공항에서 이렇게 자판기에서 써라 이런 걸 팁으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잔돈은 버리면 안 되고 다 남기고 그거는 본인이 관리를 하면 됩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페이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광활한 벌판이 펼쳐져 있죠. 원석이도 이건 안 했네. 누구야 이거? 성호. 이야, 훌륭합니다. 혹시 또 써온 친구가 있나요? 없나요? 나 지금 제 마음같이 하얘집니다. 정말 하얗군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성호 아주 훌륭해. 자, 우리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상상을 해봐요. 뉴질랜드에 도착했어. 호스트를 만나서 갔어. 얼마나 뻘쭘합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 뭐라고 그래야 되지? 막 고민된단 말이야. 그럴 때 이거 딱 꺼내가지고 싹 보여주고 읽어드리세요. 그러면 호스트 부모님이 너는 이런 친구구나.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거 하고 싶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메뉴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대신에 그렇다고 여기다 김치찌개가 좋아요 이렇게 적어봐야 김치찌개가 나오지는 않겠죠. 뉴질랜드니까. 그렇지만 뭐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 중에서도 비프를 좋아합니다. 적으면 돼요.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고 우리 엄마는 뭐 하고 제 동생은 좀 별로고 뭐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호스트랑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해 드린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숙제책도 다 드릴 거예요. 그거는 공항에서 드릴 건데 그 숙제도 여러분들 막 숙제시키고 공부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첫날 인사하고 다음날 지나고 그러면 할 말이 또 없어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 호스트랑 대화를 물꼬를 틀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주제들로 만들어 놓은 숙제책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것도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새하얀 눈밭 같은 빈 공간들이 보이지만 1월 24일에 올 때까지는 꼭 적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 공부책 있잖아요. 공부책 하나 한 권 갖고 가세요. 거기서 풀어주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수아이가 어린데도 그러네. 지금 고학년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영어 말고 수학, 선행 같은 그 문제집을 보내도 됩니까? 보내셔도 되세요. 보내셔도 되시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풀 시간에 차라리 호스트 가족이랑 얘기를 더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나 또 워낙 또 공부에 대한 열정이 넘쳐서 잠시를 못 놓겠다. 그러면 그거 좀 보내주셔서 뭐 한 30분이라도 풀겠다. 그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강은 안 되세요. 인강 안 되지만 문제집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자기소개서를 뭐 쓰시라고 여기 편지돼 있긴 한데 굳이 써주시는 안 하셔도 되시고요. 선물 준비하실 때 선물에 카드, 예쁜 한복 모양 카드 이런 거 하나 하셔가지고 Thank you for having my 뭐 son이면 son, daughter면 daughter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거를 더 의미 있어 하시니까요.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홈스테이 생활에 대해서 홈스테이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제일 걱정을 하시고 그렇게 많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건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럼 좋은 홈스테이는 어떤 홈스테이일까요? 어떤 홈스테이가 좋은 홈스테이일까요? 보통 많은 학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밥 잘 챙겨주면 좋겠다. 우리 아이 말 많이 걸어주면 좋겠다. 뭐 여기저기 좀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다 해주면 좋은 홈스테이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지만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홈스테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유진이가 들어가서 굉장히 잘 지는 집에 현이가 들어가서 못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각자 그 집의 성향이 있고 우리 아이들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집이 좋은 집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맞추는 작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예의만 있으면 어디든 다 잘 지낼 수 있으세요. 그분들은 진짜 우리 친구들 오기를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두 팔 벌려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가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어디 누구를 만나든 다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5성급 호텔에 룸 서비스를 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홈스테이 패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호스트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한테 뭐 가서 밥 차려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서비스가 왜 이런가요? 빨래가 덜 말랐는데요?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가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노력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세요. 우리 친구들 그거를 꼭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홈스테이 혹시 뉴질랜드나 서양 집에 화장실을 본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그 문화적인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게 화장실입니다. 우리나라 화장실은 들어가면은 물 빠지는 개수구멍이 있잖아요. 외국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은 카페트 깔려 있고 어떤 집은 장판이 깔려 있으세요. 그럼 샤워를 어디서 하는 거야? 딱 보면 샤워 부스가 있어요. 오, 여기 들어가서 하면 되네. 하면 되고. 근데 샤워 부스가 없는 집도 있어요. 그냥 욕조만 딱 있어요. 뭐지? 하고 보면 샤워 커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욕조 안에 들어가서 샤워 커튼을 샥 돌치고 샤워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친구도 혹시 저는 샤워를 30분 이상 합니다 있나요? 준수야, 뭐 이렇게 오래 해? 남자들은 보통 들어가서 물 틀고 끄고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요? 30분 너무 깁니다. 여학생들은 다 짧게 하나 보네. 우리 친구들은 좋습니다. 한 20분 정도로 끊어주면 제일 좋으세요. 아셨죠? 머리 긴 친구들도 혹시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아침에 학교 준비하고 그럴 때는 서로 기다리고 이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는 건 안 되고 짧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남학생들은 샤워는 이틀에 한 번은 꼭 해주세요. 알겠죠? 이틀에 한 번, 알겠죠? 이틀에 한 번은 꼭. 여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틀에 한 번 해주시고 여러분 양치는 매일 하는 겁니다. 양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양치가 아니에요. 예, 양치는 매일 해야 되고요. 기타 위생 관리에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샤워를 하다가 정우야, 네가 너무 열정적으로 샤워하다가 다 젖었어. 물이 커튼을 내가 익숙치 않아서 덜 닫은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커튼 열고 해? 또 아까 얘기했잖아. 호스 데려가서 쏘리하면 된다고. 호스 데려가서 쏘리하고 아니면 수건으로 넘치는 거 닦으면 돼요. 거기서 다 젖었어 어떻게 막 머리 쥐어뜯고 있어봐야 막 심지어 진짜 못 나온 친구가 있어요. 막 밖에서 두드리면서 제임스 아이 오케이인데 막 이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서 소리하고 닦으면 돼요. 우리 여학생들은 머리 기니까 뭐 샤워하고 나면은 조금만 막히면 머리카락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냥 치워주면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아침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 다 아침 차려주시죠, 그죠? 식사하는 친구들은 외국은 본인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집에 가면 시리얼이나 과자나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방 같은 게 있을 거야. 반이 아니면은 뭐 선반이라든지 거기서 마음껏 꺼내 먹으면 됩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호스트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Help yourself. 너 알아서 원하는 대로 꺼내 먹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절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냉장고 이렇게 열었다가 저기서 오면 팍 문 닫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꺼내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대신에 안 먹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가족들하고 같이 먹어야 돼? 그럼 물어보면 돼요. Can I?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아침 시리얼 보통 시리얼 먹어요. 시리얼 먹고 혹시 뭐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우유가 안 맞는 친구들은 그런 것도 저희 미리 말씀을 해주시거나 호스트한테 얘기하면 그것도 맞춰서 우유를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런 거 영양 없는. 그렇게 해서 시리얼도 조금씩 다 먹어보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가요. 도시락 싸서 가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시락이 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우리 경험이 없으니까 주로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거나 뭐 피자거나 아니면 스파게티거나 아니면 뭐 밥을 먹었으면 밥이거나 커리거나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조금씩 먹어보면 되는데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샌드위치에 뭐 햄하고 치즈가 들어있는데 치즈가 발냄새랑 비슷하네?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음식을 버리면 안 되고 그럴 때는 호스트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화장실 갔다 와. 좀 갔다 와.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근데 저 어떻게 얘기해요? 막 I don't want it, 뭐 I don't like it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나 싫어.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It's not my favorite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It's not my favorite. It's not my favorite. 그 정도 얘기하면 오케이 하고 네가 원하는 거 그럼 골라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치즈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 별 얘기를 안 하니까 그거 좋아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얘기를 하고 저녁도 마찬가지. 저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서양 음식들을 다 먹게 되는데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먹어보고 더 먹는 쪽으로 막 이 욕심 부려서 펴놓고서 안 먹고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이민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나라여서 뉴질랜드 시티즌인데 뭐 인도 출신도 있고 뭐 일본 출신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 그 음식을 또 많이 드세요. 실제로 지난 여름에 갔던 친구였는데 인도 분이셔갖고 집에서 카레를 정말 많이 드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 특유의 그 향이 있어서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저희가 말씀드렸고 호스트 부모님이 그 충분히 반영해서 음식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따로.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하면 되고 조금씩 먹어보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홈스테이에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돼요. 왜 이거 안 해주지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절대로 혹시 근데 정말 그럼 저는 못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인솔 선생님들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인솔 선생님인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19페이지 보시면 홈스테이 과정에서 꼭 지켜야 될 것들 제일 위에 줄에 비교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도 부모님들 비교 안 하잖아요. 누가 무슨 차가 있고 뭐 아파트 몇 층에 살고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니네 집에는 뭐 수영장이 있니? 우리 집에 1층밖에 없는데 화장실 2개나 있다며 난 1개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면 되시고 굉장히 일찍 잘 거예요. 우리나라는 학생들 다 지금 너희들 다 12시까지만 공부하고 그러잖아. 공부하다가 자정에 자고 막 코피 흘리고 그러잖아. 근데 뉴질랜드는 8, 9시 되면 자요. 특히 어린 친구들은 한 8시 반 자고 중학생들도 9시 좀 넘어야 자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딱 습관이 되면 우리나라 왔을 때도 한 2주 정도는 굉장히 바른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 생활 다시 적응이 되면 다시 12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식사나 이런 거는 호스트 부모님들이 다 내주실 건데 혹시 교육적인 목적에서 돈을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용돈에서 냈다 인솔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커버를 다 해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되시고요. 자 빨래 아까 말씀드린 빨래는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 거의 첫날에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바구니를 지정해 주시고 거기 넣으라고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집은 돌아다니시면서 수거해서 해주시는 분들 계시고 좀 큰 학생들이 있는 집은 네가 한번 직접 해볼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따라서 하시면 되세요. 근데 외국은 다 드라이기를 뉴질랜드 드라이기를 다 쓰기 때문에 옷이 줄어요 점점. 내가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고 옷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가의 옷은 안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날을 정해놓고 꼭 그날을 옷을 입고 싶은데 호스트가 빨래를 안 해줘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빨래를 매일 하진 않아요. 몰아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특별히 입고 싶은 옷이 있거나 그러면 빼놓고 날짜에 맞춰서 입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홈스테이 생활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주말에는 어떤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자,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뉴질랜드는 한 집에 2명씩 배정이 될 겁니다. 2명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랑 약속을 해, 우리 부모님들 계신 상황에서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 게 한국말을 최대한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호스트 부모님들이 그거 못 쓰게 도와주실 거지만 막 쫓아다니면서 너 한국말 왜 쓰고 있어?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신뢰할 거기 때문에 뭐 밤에 잘 때 자기 전에 누워서 야 오늘 너무 힘들었지 않니? 뭐 이런 얘기 할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we had a hard day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외국 사람이 뉴질랜드 사람이 내 지금 반경 들리는 거리에 있을 때는 한국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게 예의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켜주시고 뉴질랜드 프로그램이 지금 공휴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때 호스트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책임져 주실 건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외출 뭐 쇼핑을 간다라든지 아니면 그 뭐 근교에 뭐 박물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피크닉을 간다든지 여름이니까 수영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하실 거예요. 그런 거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 일정 중에 하루는 우리 학생들만 모아서 액티비티도 가고 할 건데 그렇게 공휴일이랑 주말에는 호스트 부모님들이 챙겨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뭐 집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같이 쿠키 만들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뭐 꼭 어딜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보고 싶은 게 있어, 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호스트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돼요.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걔나. 근데 그것도 말하기 쑥스러워서 못하고 그러면 인서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호스트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심심하거나 이러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실 건데 그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대신에 해주셨을 때 감사 인사 꼭 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서 하고 원하는 거 있으면 여쭤보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학교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막 방학 기간이고 그분들도 일을 안 하고 쉬시고 그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학교 다니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그래도 주말에는 뭔가 이게 심심치 않게 이렇게 해주실 거세요. 네. 그 인솔 선생님은 어디 계셔요? 인솔 선생님 호스트 집에 계실 거지. 그 선생님 누구신지 여기 지금 말 나온 김에 일어나서 우리 저기 오재경 선생님하고 이정원 선생님이 이번에 우리 친구들 데려가실 거고요. 저희가 1월 중순쯤에 다 연락 드려서 전화로 인사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니까 믿고 맡겨주셔도 되시고요. 우리 친구들 승환이 알겠지? 선생님한테 숨기는 거 없이 다 얘기하면 돼요. 자, 좋습니다. 혹시 아버님. 그 방금 말씀하시던 네. 중에 한 네. 집에 이제 2명씩 네, 2명씩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같이 가는 그룹에서 2명. 그렇죠. 혹시 맞습니다. 어떤 원칙이나 그런 게 있나요? 뭐 어떤 원칙을 예를 말씀하세요? 들어서 뭐 연령대라든가 뭐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최대한 좀 비슷한 나이 또래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고요. 뭐 특별한 원칙이 따로 있지는 않으신데 뭐 그 이렇게 사촌도 있고 뭐 형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조합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우선 그렇게 될 거고 가급적이면 이제 너무 한쪽 이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같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저희가 남녀가 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아주 드문 경우에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현지 호스트 댁에도 남매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 그리고 여러분들 방은 같이 쓰지만 침대는 따로 쓸 거예요. 그게 뉴질랜드 룰이세요. 그래서 침대는 따로 쓰고 방은 같이 쓰는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없으시면 학교 어머니. 여기 서약서에 보면 일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꼭 교회를 가야 그거는 뉴질랜드 저희가 저겁니다. 오정보입니다. 그거 뉴질랜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국 쪽 내용이고요. 그건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면 뭐 포교 활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만 집에 둘 수가 없어요, 법상. 그래서 같이 가는 거고 또 대부분 우리 또래 친구들은 그냥 모여서 교회에서 또래 친구들하고 놉니다. 그런 걸로 진행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안 다니신 경우에는 다른 걸 하게 될 거고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어머니. 핸드폰이 없는데 인솔 네. 선생님하고 그럼 저녁에 혹시 연락하게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호스트 부모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호스트 부모님 바로 연결해 주실 거예요.
뭐 문제가 있거나 바로 통화가 하는 거. 어떤 부모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호스트가 연락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막 그랬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 일 없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시고요. 자,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제가 엄마하고 연락할 때는 한국말 써도 돼요? 엄마한테 연락할 때 핸드폰 써도 되냐고? 아니 아니요. 아 그럼 엄마한테도 영어로 해줘 왜? 엄마한테 저 영어 이만큼 들었습니다. 하이 맘 이러면서 괜찮아 승환이 훌륭해. 자 캠프 생활에 관련 학교 생활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 주는 현지가 방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을 해가지고는 공휴일을 지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날 출발하는데 현지 도착은 토요일날 오전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도착해서 각자 호스트에 들어갈 거고 주말을 보내고 그날 월요일도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때는 ESOL이라고 해서 영어를 배울 거예요. 영어 배우는 거랑 컬처 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마오리 문화 익히고 뭐 쿠킹도 해보고 뮤직 수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몸풀기처럼 하고 2월부터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2월이 되면 학교가 시작이 돼서 각자 학년에 맞춰서 반에 배정이 될 거고요. 저희가 그 클래스에는 한국 학생 최대 4명까지인데 뭐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근데 최대 4명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반에 이렇게 배정이 되실 거라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같이 간 친구들과 붙어서 한국말만 쓰면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무섭게 돌변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저학년과 고학년이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저학년들 4, 5, 6학년이 다니는 학교가 있고 6학년 이상 중학생 이상이 다니는 학교가 있으실 거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학교가 시작된 2월부터는 그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나머지는 우리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유학 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나이 또래 뉴질랜드 친구들이 어떤 공부를 하나 이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유학을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성적을 막 내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계속 영어 듣고 또 한국에서는 원어민 선생님한테 수업은 많이 해봤겠지만 또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또래 친구들은 진짜 별로 어려운 얘기 하지 않아요. 여학생들은 주로 쟤 잘생기지 않았니? 얘랑 사귄다 이런 거 남자들은 야 가자 끝이에요. 렛츠고 하고서 가서 노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가볍게 얼마든지 대신에 나는 아무도 말 안 걸어주네 이러고 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한마디라도 물어보고 How are you? 너 뭐 좋아해? 뭐 이런 거 물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옆에서 푸시하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 수업 내용은 수학은 정말 쉬울 거예요. 야 이거밖에 안 돼? 레벨이 막 세 자릿수 곱셈하면 막 쓰러져야 돼. 천재인가 보다. 좀 계산기 무조건 쓰거든요. 근데 영어를 몰라서 못 풀어요.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숫자는 내가 알겠는데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내 답답하네 영어를 좀 공부를 해.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야 공을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영어가 나와야 되니까 이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5주란 시간이 거의 한 달이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 나중에 한국 돌아오면 막 한국 간판 보고 선생님 한국말 이상해요 막 이런다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영어만 계속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액티비티가 진행이 되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종일로 이렇게 액티비티가 진행이 돼서 인근의 명소들 같은 데 가고 뭐 워터파크도 가고 이렇게 해서 또 여름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계절상은 거의 여름이지만 저희 겨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통칭으로 여름에 비해서는 좀 액티비티가 적은 게 사실인데 그래도 충분히 섭섭지 않게 돼 있고요. 저희가 그런 명소들도 다녀올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생활할 때는 우리 친구들 특히 남학생들 부탁할게요. 절대로 혹시라도 놀리거나 인종차별은 없습니다. 인종차별은 없을 건데
기분 나쁘게 좀 뭐 생각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을 내 주먹으로 응징한다든지 몸에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은 남학생들은 꼭 명심하고 여학생들은 같이 손잡고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학생 중학교 2학년 둘이서 화장실에 놀러 갔다가 종이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교실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야, 그냥 여기서 땡땡이 치자. 땡땡이 치자로 합의가 돼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놀러 나가버린 거예요. 그 안에 학교를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밖에 안에서는 이렇게 들어는 갈 수 있는데 안에서는 못 여는 창고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실종이 됐던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다가 우연히 거기 일하시는 분이 경찰을 부르기 일보 직전에 일하시는 분이 찾아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요. 수업이 좀 재미없고 잘 못 알아듣겠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절대로 교실에서 탈출하거나 여러분 대탈출을 꿈꿔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뉴질랜드나 이런 미국 이런 데들은 학생들 그런 거에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학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실종이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심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제책을 우리가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어떤 친구도 막 숙제책 하기 싫어가지고 막 호스트 가족 자동차 시트 밑에다 밀어놓는 거 없어진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없애도 계속 무한 생성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열심히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이나 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24페이지 펴보겠습니다. 저 질문이에요. 그 소나야. 학교 이름 알수 있어요? 학교 이름 와이우쿠 컬리지. 와이우쿠 컬리지 학교 이름도 제가 월요일 날 문자로 한번 다 보내드릴게요. 정우. 혹시 쉬는 시간 있어요? 쉬는 시간 있지. 근데 쉬는 시간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막 엄청 길고 그러진 않아요. 점심 시간이 좀 있고 그러니까 1교시 마치고 쉬고 2교시 마치고 쉬고 이게 아니에요. 1, 2하고 중간에 잠깐 쉬고 3, 4하고 점심 먹고 이런 식이에요. 성환이 왜? 다 같은 학교에 같은 반이에요? 아니 다 같은 반은 아니고 학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우랑 승환이는 같은 학교에 있을 거예요. 저 프라이머리 스쿨에 있고 나머지 누나랑 오빠들은 저 형들은 저기에 그렇게 좋습니다. 자, 24페이지 펴서 원석이다. 내 눈이 맞췄구나. 제일 위에 뭐라고 돼 있니? 24페이지 제일 위에 밑줄 친 부분. 어떤 일이라도 교사에게 먼저 이야기. 그렇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떠한 일이라도 인솔교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홈스테이 가정의 일정이 우선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주말에 다 같이 액티비티를 가기로 했는데 호스트 부모님이 우리 친구만 데리고 어디 캠핑을 가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캠핑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니요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가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과의 일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홈스테이 부모님하고 인솔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안전한 나라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막 편의점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되게 생소하게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건데 뉴질랜드도 실제로 총기가 자유입니다. 그거 많이 모르십니다. 미국만 자유로 생각하시는데 뉴질랜드도 자유긴 하세요. 그러나 거기는 그런 사고가 덜 나죠. 안 나죠 거의. 그게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집안일 도와드리는 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호스트 부모님이 얘 이거 우리 분리수거하는 거 도와줘, 이런 거 좀 치워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거 분리수거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액티비티 때도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고 재미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활동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따라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절대로 욕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영어만 쓰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요즘 친구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탄사가 다 멍멍이고 18이고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어를 쓸 거기 때문에 이러니까 영어로 욕해도 되라고 묻는 애도 있었는데 안 됩니다. 욕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25페이지 영어 부분 누가 한번 멋지게 읽어봐 줄래요? 그래. 준이 가자. Please, excuse
You're welcome. I'm sorry. 아, 훌륭합니다. 자, 정확하게 요것만 잘하면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복 받으실 겁니다. Please는 영어권에서는 매직 월드라고 얘기를 해요. 예, 마법의 단어. 필요한 게 있으면 please만 하면 진짜 다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막 머니 플리즈 한다고 돈을 주시진 않겠죠. 예, 그렇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게, 내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시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땡큐 하면 되고요.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내에서는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짐을 가져갔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전이라든가 책을 가져가서 가방이 무거운데 그거를 캐빈에서 올렸다가 중간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꺼내려고 그러는데 제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냥 꺼내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나 승무원을 불러서 꺼내달라고 하세요. 그거 괜히 꺼내다가 앞사람 뒤통수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아셨죠?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공항이나 기내에서도 여러분 예의 바르게, 여러분들은 그 출국장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다 국가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한국 애들이 이렇구나, 한국 애들이 예의 바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귀국 조치 사유 나와 있죠. 도벽, 흡연, 음주, 마약, 폭행. 혹시 여기 연루되어 있는 친구 있나요? 없죠?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왜 주님 뭐 있어? 흡연은 어떤 친구가 있으면 고등학생이었는데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저희가 추정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위로 연기가 나오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막 뒤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모님께 동의를 구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뒤지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친구가 직접 저희가 보는 앞에서 짐을 꺼내서 저희한테 확인시켜주는 정도의 절차가 진행될 거라는 걸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해당 사항이 없으실 거니까. 자, 그리고 혹시 우리 친구들 뭐 선물 사고 싶다고 해서 너프건이나 이런 총 모양이나 칼 모양 이런 거는 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이제 뭐 세관에서 뜯어보고 이렇게 보면 통과는 다 되는데 항상 걸려요. 항상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집 나오는데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서약서 저희가 드린 내용들 잘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서약서 작성해 주셔서 가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28페이지 보시면 네이버 카페를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진은 일정이 있는 날 매일 올라갈 거고요. 주말같이 일정이 없을 때는 안 올라가고, 인솔 읽기는 주말 전에 한 번, 주말 후에 한 번 이렇게 2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올라가면 저희가 네이버 카페 주소를 문자로 다 보내드릴 거고요. 네이버 계정만 있으시면 가입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는 꼭 닉네임 설정을 우리 친구들 이름으로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맘, 누구누구 데드 이렇게 해주셔야지 가을의 아침이라든지 부자룡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저희가 매칭을 못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저희가 이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친구들에게 다 전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정말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잘 나온 사진을 모아서 나중에 앨범을 만들어서 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진짜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 데 있습니까? 승원이 왜? 아니야? 왜 승원이 왜? 잘생겼는데 왜? 많이 싫어해? 어머니 어디 계셔? 어머니 승원이 사진 많이 안 찍어도 됩니까? 찍어야 되죠. 그래,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지만 초상권도 있고 뭐 머리가 덜 말렸고 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잘 지내고 있고 아니고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야, 네가 혹시라도 뭐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 뭐 이렇게 사인을 보내, 내가 그렇게 사진을 찍어, 그럼 내가 바로 회사에 연락해서 없애버릴 테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진짜 그런 막 얘가 이상하게 자꾸 그 사진 찍는 거야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별거 아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승원이 좀만 더 하죠. 그래서 실제 제가 데려갔던 동화라는 애는 사진을 다 이러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여쭤봤어요. 아버님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당신이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푸시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모든 앨범의 사진이 다 이렇게 이런 사진으로 앨범을 만들어드리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의를 해봐봐, 알았지? 그래서 우리 친구도 혹시라도 머리가 덜 말렸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기다려 주실 수는 있으실 거야. 그러나
많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도찰도 있을 수 있고요. 좀 굴욕 사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저희가 이쁘게 잘 나온 것만 올리니까 앨범으로 또 만들어드리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잘 갔다 오면 보내기 전이랑 중간이랑 끝에 느끼셨던 마음을 담으셔서 후기 하나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 후기 적을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그거를 해주시면 저희한테 너무 큰 선물이 될 거니까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나머지 사전 정보는 한 번씩 꼭 읽어보고요. 맨 뒤에 보면은 영어 표현 모음집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표현들만 알고 가서 실제로 써보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갔다 와도 정말 영어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꼭 그걸 읽어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친구들 이 자료 좀 많이 읽어봐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다칠 수도 있고 뭐 아프다가 나을 수도 있고 감기야 이런 거는 뭐 한 달이면 충분히 낫겠지만 막 다리 부러진 친구도 있었고요. 귀국하기 전날 출국하기 전날 독감 걸려서 링겔 꽂고 갔던 친구도 있어요. 막 열 38도 막 이런데 저 수액 맞고 이래서 간 친구들인데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건강 관리 잘 하고 새해 잘 맞고 인천공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적으신 것들 다 잘 제출해주고 가시면 되시고요. 건강하게 1월 24일에 인천공항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회원이 가지고 오시고요. 제가 승원이거든요.